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그런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정겨운 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부터 속 깊은 그리고 은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FM 99.9MHz 경기방송 야반도주 시즌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반도주 시즌2 들러주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2시에 커피타임 야반도주 시즌2 활짝 문 열고 여러분의 목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그리고 카톡 사연들이 소복이 쌓인 걸 보니까 아이고 밥을 안 먹어도 이 배가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든든한 그런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주옥 같은 신청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못 들려드리고 하루 지나고 들려드리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옥 같은 사연들이 언제나 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거, 네, 계속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문턱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출연하시는 야도남, 야도녀께서는 정말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분위기의 소유자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도 앞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편지, 학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학보. 예. 이 좀 한 90년대 학번부터는 학보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한 80년대 학번 그 밑에 학번들은 학보하면 뭔지 알겠구나 이런 세대이실 것 같아요. 이메일하고는 전혀 다른 저희들만의 어떤 수통수단, 이 미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대학교 때 미팅이라는 걸 하고 그러면은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바로 따대요. 보니까 전화번호 바로 따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그렇게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 여학생 학교가 어디더라 이렇게 잘 기억했다가 이제 대학교 이제 학보 이제 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교 신문이 나오면은 고이 접어가지고 싹 보내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연을 싹 이렇게 편지를 딱 얹어가지고 쓰는 거죠. 그날 뭐 이렇게 너무 뭐 좋았어요 하면서 어떻게 좀 제 전화번호는 이건데 어떻게 연락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전화번호까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면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도 나중에 나왔으니까요. 그때는 안 되면 뭐 혹시 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뭐 어디 종로소적 1층 라운지 뭐 토요일 날 몇 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 학교 신문 만드는 분들이 사실 그 내용도 잘 몰랐죠. 어떤 신문에서 뭐 학교가 어떻게 되고 시국이 어떻게 되고 내용이 몰라도 이상하게 학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학보가 동이 났다는 그 당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학보 기다리길 와서 또 편지 쓰고 또 이제 그 과사무실에 유난히 잘 찾았던 것 같아요. 학보가 올 수 있는 통로가 과사무실이었으니까 그랬던 때가 벌써 근데 시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때도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 가을의 정서를 물씬 만끽하면서 오늘의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여러분의 주옥 같은 사연들 하나하나씩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샷건 909 문자로 4132번님 인천의 송세정님께서 반가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송세정님 반갑습니다. 어제 출연하신 김창숙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그리고 이하나님 목소리 정말 밝으시다고 이렇게 칭찬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틀면서 문워크 얘기 나왔잖아요. 송세정님은 초등학교 시절 교실 마룻바닥에서 친구들하고 문워크 따라하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 하셨습니다. 이거 마룻바닥에서 문워크 하기가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구나. 마룻바닥에 물칠을 원래 해야 되는데 왁스칠을 하는 거, 왁스칠 하면은 잘 미끄러지죠.
그래서 문워크 그때 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룻바닥이나 이런 거 피해가지고 미끌미끌한 그런 공간 찾아가다가 이제 시험 깨끗하게 망쳐주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송대정님 같은 세대 추억을 공감하셔서 고맙습니다. 자, 6126번님께서는 처음 와주셨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새벽입니다. 아싸 하면서 덤프 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덤프를 모시는 훈님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이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 선곡에 반응을 해주셨군요. 그리고 케이톡으로 이오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무 중입니다. 저희가 어제 참가하신 야도녀 이하나님이 이 매일매일 이렇게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이 교통방송하러 출근하신다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저희가 새벽 2시에 영동고속도로 풍경은 어떨까요? 했는데 이 시간에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오키님이. 야, 정말 일단 박수부터 쳐드립니다. 박수부터 쳐드리고요. 여성분들이 아무리 톨게이트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새벽 2시에 누군가를 또 갑자기 모르는 얼굴을 마주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또 손으로 이렇게 돈이 짤랑짤랑 오가고 그렇지만은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라디오가 동반자가 돼드리는데 이오키님 화이팅입니다. 라디오 동반자 돼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옥 같은 사연에 걸맞는 신청곡 어떤 노래를 먼저 들을지 우리 죽이는 선곡의 장나래 캐스터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저도 학보 이런 세대는 아니라서 좀 낯선데요. 그래도 야반도주 시즌2의 모든 청취자분들을 위해 제 세대가 아닌 음악도 언제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4132님이 신청곡 조규찬, 박선주의 소중한 너. 그리고 제가 준비한 곡은요. 더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네, 야반도주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규찬, 박선주, 그리고 홀리스가 함께하는 새벽. 아름다운 새벽일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여세를 그대로 몰아서 오늘의 야도남과 야도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 느낌이 물씬 스튜디오 안으로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아줘.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스튜디오 안이 좀 그 문이 좀 두꺼워요. 이제 방음문이라서. 그래서 네. 오늘 사상 최대로 이 문을 못 열어가지고 출연을 못 들어오실 뻔한 두 분이십니다. 야, 이거 참, 이 두 분께서는 우선 이조순 감독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문 안 열렸으면 이제 출연 못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운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야도남부터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DJ 추준호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도 사회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은 새내기 나이인데 사실은 올해 초에 제가 제대를 해서 지금 학교에 가면 그냥 복학생 뒷방에 이렇게 서럽게 앉아 있는 그런 복학생이고 출석 체크에서 맨날 마지막에 부르는 그런 어느덧 고학번이 됐는데요. 예, 여러분께는 제가 이제 새내기죠. 새내기 DJ 추준호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오른편에 있는 야도녀께서는요, 어떤 분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30대 3학년입니다. 자, 이현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강의도 하고 와인 소믈리에 자격도 취득해서 와인 강좌도 함께하고 현재는 모 외국사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현진님께부터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예. 이 경기방송이 이제 수원 영통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있는데 이 경기방송까지 오시는 길 풍경 어땠던가요? 사실은 이게 지하철을 타고 쭉 왔는데요. 네. 오면서 차창 밖으로 보는 모습이 지하철이라서 뭐 그냥 어둠 속에 어둠이지만 불빛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네. 별빛이 내려앉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예, 참고로 이 신분당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추준호님은 네. 그 경기방송까지 오시던 길, 이 가을의 문턱은 문턱이던가요?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네. 비가 안 왔는데 네. 지금은 밖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좀 흐릿하고 네. 오늘은 좀 선선한 네. 이렇게 날씨가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 처음으로 제가 긴 옷도 꺼내 입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집이 또 판교거든요. 네.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쭉 오다 보니까 예. 바깥의 풍경이 좀 흐릿하고 뭔가 조금은 우울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 참 약속이나 하신 듯이 두 분께서 오늘 라디오스타 오디션에 참가를 하실 때 준비하신 시그널도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시고 또 한 분께서는 또 가을과 관련된 또 시도 준비하셨고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이 뭐 어떤 날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 이현진님께서는 그 이현승 시인의 시를 낭독하시면서 오디션에 참가를 하셨죠. 김현승 시인으로 알고 김현승 있습니다. 씨,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유머 예.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유머가 아니라 제가 좀 원래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예. 김현승 시인의 네. 시. 저는 그래서 네. 김현승 시인이 아니라 이현승 시인으로 알고 혹시 뭐 친인척 관계에서 뭐 이런 더 무식한 질문을 드릴 뻔했었어요, 세상에. 저 김현승 시인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네. 호가 바로 다형입니다. 그 다자가 무슨 다자인지 아세요? 지금 네. 성씨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네. 이 도저히 제 역량으로는 모를 것 같은데요. 바로 차를 뜻하는 차 다자입니다. 그만큼 김현승 시인께서는 차보다도 커피를 즐겨 마셨던 그런 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낭독해드린 그 시는요, 김현승 시인의 후반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발표된 그런 시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야반도주 내일 이 문자 게시판도 후끈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예. 방송도 못한더니 김현승 시인도 모르냐, 왜 이러면서, 네가 DJ냐, 뭐 이런 청취자 여러분들의 핫한 문자들이 굉장히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문자가 없었어요. 네. 완벽했거든요. 근데 하나씩 뭐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로 하면은 또 칼같이 또 지적을 해주시고 네. 이러는데 참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 바로 이 프로의 묘미와 또 인기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DJ는 죽을 쓰는데 게스트들께서 살려주시는 이 고마운 방송, 이 야반도주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추준호님께서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오디션을 하셨어요. 네. 오늘이 자살 예방의 날이거든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이제 2003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2004년 1회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10번째 돌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날씨가 굉장히 또 좀 칙칙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좀 많은 분들께 저는 좀 용기를 드리고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저한테 이제 주어진 오디션 시간이 3분이었잖아요. 이제 그 시간에 저도 이제 발랄한 얘기 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오늘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좀 그런 청취자분들께 좀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느끼시겠지만은 두 분 모두 목소리로는 정말 이 기성 DJ 뺨칠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 두 분께서 더구나 이 목소리 자랑하러 오신 것만이 아니라 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선곡을 해 오셨는데 어떤 분이 먼저 선곡을 한번 풀어놓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네. 예. 네. 저는 그러면 오늘 그 곡을 좀 띄워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곡이냐면은 제가 이제 1989년생이거든요. 저와 나이가 같은 노래입니다. 어제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예, 예. 마이클 잭슨 하면은 따라 나오는 여왕이 또 있잖아요. 마돈나. 네. 마돈나의 Like a Prayer라는 노래인데 이게 마돈나 4집에 실려가지고 네. 굉장히 마돈나의 전성기 때 네. 전성기를 구가하던 노래인데 예, 예.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재미있는 그리고 흥이 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2시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에너지를 좀 마돈나 팝의 여왕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네, 우리 추준호님의 선곡입니다. 마다나.
네, 야반도주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89년생 추준호 예비 DJ께서 선곡하신 노래입니다. 네. 마돈나 아줌마의 노래.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네. 지금 현역으로 굉장히 그렇죠. 에너지 아티스트로는 넘치게. 뭐 네. 엄청나죠. 야, 근데 나이로는 정말 그러니까 거의 한 20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58년 개띠니까 저랑 31살 차이입니다. 이야, 엄마뻘이다, 엄마뻘.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어떻게 보면 6살 더 많으시네요. 정말요? 네네. 야, 우리 이현진님은 마돈나에 대한 어떤 추억 혹시 있으세요? 마돈나 하면 섹시하고 육감적이며 관능적인 그런 몸매로 네. 이제 남성분들이 가장 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네. 그럼 저는 마돈나의 변신에 대해서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요? 네, 각종 앨범이면 앨범 또는 이제 그 영상이면 영상마다 그녀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자태와 그때마다의 컨셉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스타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는 그냥 동영상 보면서 야, 시원하다, 야, 멋있다, 뭐 이랬는데 또 그런 또 비결이 있었군요. 네, 그게 장수의 비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와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문가로서 또 강의를 하시는데 네. 어떤 강의인가요? 되게 궁금해요. 어떤 와인 기초 강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드실 때 좀 이제 어울리는 와인들 좀 선택해 달라 그러면 뭔가 좀 어울릴 만한 법. 웬만하면 옷도 좀 잘 차려 입어야 좀 더 구색이 좋다고 하듯이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 또 어떤 와인과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바로 풍미의 차이가 나는데요. 가을이고 하니까 여기 청취자분들도 마이 와인 하나 선택을 하셔서 드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통념이 와인 하면은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네. 보면 뭐 그냥 뭐 프랑스 뭐 몇백 년 산 뭐 엄청나게 비싼 거 뭐 이러는데 정말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값싸고도 뭐 네. 이렇게 잘 보시는 눈이 있으시다면서요. 많이 먹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출생도 다 다르고요. 국적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와인을 하나씩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그 장소와 시간과 또는 내가 어떤 곳에 와 있는지를 잘 따져서 선택을 하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고요. 무난하게 드시는 게 보통 칠레산 와인들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요. 남아공이나 요새는 그런 곳에서도 좋은 와인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나는 오늘 뭐 스파게티를 먹겠다. 그러면 굳이 뭐 레드, 화이트 뭘 먹어야 돼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내 혀가 오케이 하면 그거는 나만의 와인이 되는 것이고요. 내 혀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는 종류를 바꿔보시는 게 좋겠죠. 야, 나중에 한번 저희 라디오 특강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특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심 시간 전에 딱 해가지고 여러 개 하고 나서 이제 자, 궁금한 게 이 풍미 같은 거 와인 같은 거는 이렇게 맛을 이렇게 감별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러지도 취하시면 어떡해요? 취하지 않도록 네. 이제 좀 조금씩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와인을 계속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와인을 한 모금 테스팅하고 물로 헹궈내고 또는 그 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식빵이나 이런 부분들로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낸 다음에 그 다음 와인을 만약에 내가 테스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왠지 와인 전문가께서 선곡하시는 노래는 거기에 어울릴 만한 노래, 뭐 재즈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궁금한데요. 어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선곡 어떤 네. 거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예상하신 대로 재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질문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는 네. 그 시인님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현승 시인님. 네. 네.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곡으로요.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는 곡을 뽑았습니다. 이 풍치와 또 이제 지금 이 시즌과 참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구수한 또 가락이 넘실대는 그러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야반도주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 같은 가수 한영애님의 조율이 흐르는 야반도주 시즌2입니다. 우리 추준호님 이제 전역을 하시고 이제 네. 복학생으로 복귀하신 추준호님. 네. 이 마돈나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네. 한영애님의 어떤 조율 좀 전에 들어본 노래 네.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조율 한번 오. 해주세요. 이야. 알죠? 네.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 신촌 블루스 출신의 네. 한영애 씨. 예. 좀 얼마 전에 사실은 나가수로 재조명됐지만 네.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마녀 같은 보컬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티나 터너 같은 네.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 어이 놀랍습니다 정말. 아니 오늘 인물들이 그냥 다 오셨는데, 네. 아니 25, 2학년 5반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왜냐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사실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 또 어머니, 아버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 그러세요? 네, 혹시 그리고- 뭐 부모님이 뭐 음악과 관련된 일을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진 않지만 네. 또 이제 음악 애호가 애호가로서 그러면 뭐 집에 가면은 뭐 그냥 오디오가 그냥 쫙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서라운드 시스템 이런 그랬으면 거? 좋겠지만 그냥 그렇게까지는 차에서 안 그냥 되고요. 막 네, 들으시고,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데 뭐 한영애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실은 제가 노래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컬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특이하고 아주 개성 강한 보컬로서 많이 소개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놀랄 노자입니다. 예, 놀랄 노자예요. 사실은 요즘 가면 갈수록 음악과 관련된 어떤 세대 차이랄까? 네. 취향 차이랄까? 네네. 굉장히 좀 많이 나죠. 네, 그렇죠. 우리 추준호 님이 갓 입학했을 때, 그때 아이돌이라 할지라도, 추준호 님이 갓 입학했을 때 좋아했던 아이돌이 네. 요즘 이제 복학하고 나서 이제 새내기들 만났을 때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런 경우 많이 보이시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2009학번이거든요, 네네. 제가. 그때 근데 사실 4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판도가 달랐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스타가 된 뭐 그때 비스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소녀시대 네. 점점 더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뭐 네. 21 이런 네. 가수들 되게 많고요. 근데 요즘 1학년들은 보니까 그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엑소에 뭐 으르렁 할 때마다 아주 그냥 뭐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방송국에도 탄성 지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30살 넘어서도 탄성 지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많은 이제 판도가 뭐 많이 바뀐 건 아닌데 또 조금씩 이제 취향들이 변한 것 같고 신인들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4년간. 자, 이제 갓 복학하시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적응하시는 것도 사실상 이제 바쁘실 텐데 네. 이 경기방송 라디오스타 시즌 2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셨는지요? 아, 저는 원래부터 이제 방송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뭐 관심을 가졌다고 표현하기보다도 제가 되고 싶은 그런 거였고요. 우리 여기 훌륭하신 또 노 DJ님과 함께 이렇게 아니요, 저는 과찬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꾸 네.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아, 학대를 해주세요. 학대를 그래요. 여기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네. 굉장히 정말 오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스타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작년에 군대 있을 때 시즌 1이었잖아요. 그때 처음 봤는데 처음 봤어요 군대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 아, 내가 군인이 아니었으면 예. 이런 생각을 들게 돼가지고요. 내가 내년에 꼭 시즌 2를 하게 된다면 나는 꼭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대를 하고 지금 이제 자유의 몸으로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 또 인터넷 클릭을 하면서 언제 뜨나 이런 걸 또 기다리셨구나. 네, 그럼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현지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저희가 드릴게요. 경기방송 네. 라디오스타 시즌 2 어떻게 도전하셨습니까? 아, 네. 저는 평소에 신앙송 같은 걸 좀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스스로도 좀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 톤이 좀 안정되어 있는데 한번 라디오 방송 같은 거 하면 참 잘 어울리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팝업이 뜨더라고요. 제가 뭐 포털 사이트에서 팝업을 봤는데요. 네. 보고 클릭하니까 바로 이 라디오 방송으로 네. 링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더 늦기 전에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에 질렀습니다. 그렇구나. 만일에 본인이 네. 정말 라디오 DJ가 된다면 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방송이 아침에도 좋지만 조금 이제 저녁이나 새벽에 위안을 해주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힘든 부분을 좀 쓸어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뭐 특별한 어떤 시간대나 뭐 이런 거는 뭐 상관없어요. 시간대는 저녁 때나 또는 이제 새벽 시간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새벽에 생방송으로. 네. 무섭지 않으세요? 잠을 못 이루시지 않을까. 그렇군요. 똑같은 질문 추준호님께 드려볼게요. 네. 우리 만약
내가 라디오스타 DJ가 된다. 네. 그래가지고 라디오스타 오디션에서 대상을 딱 받고 우선 승용차부터 우선 뭐 딱 하시겠죠. 야 그러면은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약 딱 맡게 되길 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음악을 좀 뭐랄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들을 청취자분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사실은 삶의 희로애락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살아오면서 굉장히 음악이 제가 어떻게 보면 음악이 없었으면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라든지 행복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선물을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청취자분들과 물론 이제 뭐 DJ분들이 하는 기본적인 일이 그거겠지만 네, 음악을 좀 더 이제 그 음지에 있던 잘 몰랐던 대표곡이 아닌 그런 음악들을 꺼내서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두 분의 두 번째 선곡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추준호님은 어떤 선곡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악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의미로 음악에 감사하는 마음 어떤 곡일 것 같으세요? 음악에 감사하는 마음. 네, 음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 노래. 네, 오늘은 두 분께서 저에게 가서 질문을 하면서 제 바닥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네.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는 노래 네, 선곡하고 싶습니다. 네, 야반도저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두 예비 DJ께서 워낙 유창한 영어로 노래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노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곡 아니었습니까? 예. 자, 썰렁하군요. 그렇죠. 자, 우리 추준호님, 그리고 이현진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야반도주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추준호님. 네. 만일 이제 그 오디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 두 네. 분께 똑같은 이제 상황이에요. 다음 네. 단계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은 본인의 어떤 모습을 갖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되게 평소에 밝거든요. 네.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뭐 행복 전도사 이런 네.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좀 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그 네, 얘기를 네. 꼭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차분하게 갔지만 네. 다음번에는 정말 좀 밝고 네. 톡톡 튀는 그런 어떤 이 20대 청춘의 예. 열정을 보여드리면서 아니요,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즉석에서. 지금요? 예,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밝게 하는지. 살짝 한번. 친구들한테 예. 뭐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전화가 와요. 뭐 네, 예를 들면 네, 네. 친구들이 꼭 우울한 때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네, 네. 야, 준호야,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이러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제 네. 그렇구나 뭐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예, 예. 보듬어 주는 게 예, 아니라 예. 저는 이렇게 오히려 쏘아 붙입니다. 예. 아유 그래야 아유 잘 됐다. 너처럼 이렇게 못난 애가 이렇게 연애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그 친구도 약간 이제 예. 당황해가지고 예, 예. 오히려 뭐라고 막 이러면서 예, 이렇게 예, 서로 예. 그러면서 아유 그래 너가 얼마나 못났으면 헤어졌겠니 막 예, 야, 의외상이네. 네, 오히려 그렇게 되게 재미있게 나가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진지하게 하면 네. 싸우죠. 절교하는 거죠. 예, 근데 예, 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익살스럽게 얘기를 하다 예, 보면은 예. 친구도 에이 그래 뭐 다 지나가는 거겠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쫙 풀어지더라고요. 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면서 오히려 딱 불을 끄네요. 끄는 거죠. 네. 야, 가을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을엔 부채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가을에는 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네. 또 잘못하면 과하면 절규한다는 거. 네, 그렇죠. 네. 기대됩니다. 네. 우리 이현진님께서는 네. 다음 단계로 만약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좀 차별화한다 그러면요. 영화 속에서 흐르는 곡들을 좀 발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네. 다가서고 싶습니다. 네, 네. 영화를 즐겨 보시나 봐요. 네,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네. 영화 안에 그 숨겨진 사운드 트랙 같은 것들 중에 네. 굉장히 보석과 같은 곡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네. 또 주변에서도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곡들을 좀 선별을 해서 함께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 두 분 꼭 한번 만나 뵙길 바라는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그 귀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시고 또 귀중한 선곡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또 노래 소개를 할 만한 그런 실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감성 자체는 너무나도 가을 분위기하고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